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와 허스키렌즈를 융합해서 RC카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원리로 한번 구동을 시켜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시중에서 팔고 있는 아두이노 RC카 조립 모듈을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앙에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로 보통 기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4륜 구동으로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모터 드라이버에 필요한 핀 수가 많기 때문에 아두이노 우노보다 더 많은 입출력 핀을 갖고 있는 아두이노 메가보드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면에 보시면 이런 건 배터리를 18650 충전 배터리라고 합니다. 3500mAh의 용량을 갖고 있는 이걸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터로 이 배터리로 요 모터 4개의 모터리를 돌려주는 전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두이노 메가보드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 모터 드라이버 2개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요 브레드보드가 있어서 이 허스키렌즈와 이 아두이노 보드 배터리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블루투스 리시버도 이렇게 있고요. 이 앞에는 허스키렌즈 뿐만 아니라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기 위한 센서, 그리고 서브 모터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 배터리의 경우는 아두이노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배터리고요. 이 위에 있는 배터리의 경우는 모터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후진을 하게 되고요. 전진을 할 때는 이 좌측과 우측의 거리를 이렇게 초음파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더 가까운 곳이 아닌 더 먼 그런 거리로 측정되는 곳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구성으로 만든 아두이노 RC카를 이용해서 한번 허스키렌즈를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서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롬에서 허스키렌즈 위키라고 검색어를 쳐주도록 합니다. 허스키렌즈 위키. 허스키렌즈를 제조한 업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허스키렌즈와 관련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가장 상단에 있는 이 사이트를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허스키렌즈와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와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한글 번역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한글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사양이나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두이노에 연결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8번 항목에 있는 여기로 가셔가지고
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로 가시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허스키렌즈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될 위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아두이노에서 라이브러리를 이 zip 파일 형식 그대로 갖고 오실 수 있지만 여기를 아니라면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압축을 푼 상태에서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허스키렌즈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거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굳이 필요 없는 파일들도 있기 때문에 요 허스키렌즈 요것만 다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압축한 파일을 바깥으로 풀어내서 요 파일을 요 zip 파일을 아마 라이브러리로 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에디터인 IDE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흔히 스케치라고도 부르는 IDE 에디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두이노 에디터이군요. 여기서 이제 갖고 오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스케치 파일 가시면 라이브러리 포함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zip 라이브러리 추가라고 하는 요 경로로 해서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zip 라이브러리 추가하기 요 경로로 해서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요 허스키렌즈 zip이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걸 열기를 누르시면 네, 가져오기가 되는데요. 저는 이미 한번 사전에 이 라이브러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지만 아마 다른 분들은 잘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왔다는 메시지가 잘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는요, 이제 그 허스키렌즈하고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허스키렌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아두이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시리얼, 흔히 우리가 어트 모드라고 하는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는 모드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VCC는 5V에 연결해 주시고 마이너스는 GND에다가 연결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RX, TX가 있는데요. RX는 11번 핀에 연결해 주고 TX는 10번 핀에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방식이 어트 모드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허스키렌즈 설정에서는 이렇게 오토 디텍트 또는 시리얼 속도에 따라서 시리얼 9600, 시리얼 115,200 이런 식으로 설정을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I2C 모드가 있는데요. I2C 모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원은 동일하게 5V GND에 연결을 하는데요. RX, TX 선을 아두이노의 SCL, SDA 전용 선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결해 주시는 게 바로 I2C 모드인데요. RX는 SCL에다 연결해주고 TX는 SDA 핀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스키렌즈 설정의 프로토콜 설정은 I2C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거나 또는 오토 디텍트 모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예제 코드를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런 코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두이노 이
IDE 스케치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파일에 가보시면 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허스키렌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담았죠. 네, 여기서 I2C 방식으로 예제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제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제 불필요한 주석은 삭제를 하고요. 이런 코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허스키렌즈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겠다는 의미고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허스키렌즈의 이름을 선언해주는 그런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허스키렌즈를 이제 결과값을 허스키렌즈가 들어오는 결과값을 이렇게 형식으로 선언을 해주겠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셋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셋업으로 가게 되면 요 시리얼.beg인은 아두이노와 컴퓨터의 통신 속도를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beg인은 I2C 방식으로 아두이노하고 허스키렌즈를 이렇게 통신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요 파일문은 셋업에서 허스키렌즈가 I2C 방식으로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라는 이거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해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통신이 시작될 때까지 대기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명령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그대로 응용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프로 가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허스키렌즈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없다면, 또 학습된 그런 모델이 없다면, 또는 또 어떤 박스나 화살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대기 문구를, 경고 문구를 보내라고 하는 그런 구문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허스키렌즈에서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요 안에 있는 이제 구문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허스키렌즈로부터 읽은 값을 허스키렌즈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고 그 리절트를 그 변수에 들어오는 데이터 값을 이제 출력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출력 형식까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요 허스키렌즈 리절트라고 하는 요 변수 값이 이제 이 프린트 리절트라고 하는 함수로 실행이 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으로 프린트 리절트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보시면요. 허스키렌즈 리절트라고 하는 이제 매개 변수 값이 들어오면 요 프린트 리절트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요 허스키렌즈 리절트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들어오는 그 값으로 프린트 리절트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그 리절트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 값에는 크게 커맨드 리턴 블럭이라고 하는 형식의 값이 들어오고 커맨드 리턴 에러우라고 하는 방식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블럭 형식의 데이터고 요건 화살표 모양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럭형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러한 문장이 먼저 쓰여지고 x센터의 값은 무엇이냐 그러면 리절트 값에는 x센터 x좌표 값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y센터 y좌표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xy는 이렇게 예를 들어 허스키렌즈에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이렇게 박스 형태의 이런 형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좌측 우상단에 있는 요 지점의 x, y 좌표 값을 의미합니다. 요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좌표는 크게 폭과 높이인데요. 폭과 높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사물이 인식됐을 때 여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x, y 좌표가 그려지고 이렇게 이쪽으로는 이제
폭, width라고 하는 폭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로는 height라고 하는 높이 값이 잡힐 겁니다. 요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폭과 높이의 값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들어오는 이렇게 지금 x, y 그리고 너비, 높이의 값을 나타낸 이 result id 값이 무엇이냐. 허스키렌즈에서 학습한 그런 대상은 id로 숫자가 이제 자동으로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 이제 데이터 값을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아마 1이냐 2냐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겠지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로우 방식도 이 블록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거의 방식은 이건 선이기 때문에 선은 그 선이 점에서 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발점과 마지막 점 이렇게 4개의 XY 좌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에 id가 들어오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예제 파일을 활용하셔가지고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RC카의 허스키렌즈와 아두이노가 연결된 그 코드를 한번 샘플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4개의 헤더 파일이 필요하대요. 허스키렌즈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허스키렌즈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트 방식에 필요한 요 소프트 시리얼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서버 모터를 이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모터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4개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허스키렌즈의 이름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허스키렌즈의 이제 소프트웨어 시리얼 방식으로 3개의 그 RxTX 값이 필요한데요. 그 처음에는 블루투스, 그 다음에 왼쪽 허스키렌즈, 오른쪽 허스키렌즈에서 총 6개, 3쌍의 TX RX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제에서 살펴봤었던 허스키렌즈에서 들어오는 값을 고유의 변수 형태로 넣어주는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 모터의 이름을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의 이름과 몇 번 핀에 연결하는지, 이렇게 트리그 에코 핀을 몇 번 핀에 연결하는지 선언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최초 초음파 센서의 값을, 초기 값을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모터는 2개의 핀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총 4개의 모터가 있는데요. 그러면 총 8개의 핀이 필요한데요. 각각의 모터는 이렇게 2개의 모터가 연결 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F는 포워드를 의미하고, L은 레프트, R은 라이트, B는 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방과 후방을 의미하고 왼쪽과 오른쪽 모터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모터에는 이렇게 두 개의 핀이 필요한데, 이렇게 2, 3번, 4, 5번, 6, 7, 8, 9번으로 해서 총 이렇게 8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모터를 세부 설정을 하다 보면 속도 값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속도 값도 이렇게 각각의 모터별로 이렇게 4개의 모터 속도 값을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 시의 모터 속도 값도 이렇게 4개로 구분 지어서 변수를 따로따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 셋업으로 가면 여기 보시면 허스키렌즈 첫 번째, 두 번째의 연결 방식을 선언을 해주고요. 시리얼 방식으로 연결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모터들을 아웃풋, 출력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8개 핀을 출력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각의 모터별로 이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디지털 라이트를 다 값을 로우 값으로 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꺼주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서브 모터는 48번 핀에 연결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서브 모터를 90도로 시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면을 바라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1초 정도의 여유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 예제에서 살펴봤듯이 허스키 렌즈가 이제 시작이 되었느냐, 그리고 허스키 렌즈 두 번째 렌즈도 시작이 되었느냐를 계속 이제 시작하지 않았다면 계속 여기서 반환을 해서 반복을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허스키 렌즈가 연결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리턴이 없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네, 이런 셋업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루프를 살펴보시면요, 요 C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Get Stable Distance CM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이제 들어오는 값을 저장을 하는데요. 요 함수는 초음파 센서를 30회 측정한 후에 평균 거리 값입니다. 맨 아래쪽에 여기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요. 요거는 이제 왼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을 바라봤을 때 실시간으로 30번의 그 값을, 그 거리 값을 평균을 내서 이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정확한 그 측정된 그 RC카와 그 앞에 있는 장애물 사이의 거리 값이 요 CM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두 개의 값이 있어야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계속 실시간으로 시리얼 모니터에 이 값을 출력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정면을 의미합니다. 정면에서 35cm 이내로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스톱을 하는 거죠. 요 스톱은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요. 미리 살펴보면 이렇게 아까 각각의 그 변수로 선언을 해줬던 핀 번호를 선언했던 모터와 그 다음에 그 값들을 이용해서 포워드 전진, 그 다음에 백 후진, 그 다음에 레프트 좌회전, 그 다음에 라이트 우회전, 그 다음에 스톱 같은 경우에 모든 값들이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정지 이런 값들을 정의해 놓은 후에 루프 함수 아래서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1초가 지난 다음에 서브 모터를 이제 거리를 측정해야 되니까요. 140도로 돌려서 그 다음에 그때 들어오는 이 초음파 거리 값을 레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정면으로 온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 돌려서 그때 측정되는 거리 값을 라이트 오른쪽 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그 다음에 다시 정면으로 서브 모터를 바라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를 뒤로 후진을 시키는 겁니다. 후진을 시킨 다음에 이제 왼쪽 값과 오른쪽 거리 값을 비교해서 왼쪽 값이 만약에 이게 이제 크다는 의미죠. 만약에 크면 좌회전을 하고, 그쵸? 왼쪽이 값이 크다는 건 왼쪽에 더 공간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오른쪽 값이 크다면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우회전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다면, 그쵸? 그 다음에도 요 if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요거는 요 if는 요 if 안에 있는 if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else는 만약에 35cm 앞에 있는 장애물이 35cm보다 더 멀다면,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다면 계속해서 전진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기본 코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허스키 렌즈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조건문에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허스키 렌즈에서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 값 중에 result라고 하는 이제 변수에 id라고 하는 형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제 이게 숫자로 들어오는데요. 학습을 시켰을 경우에 첫 번째 학습된 그런
번째를 1, 두 번째는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지정이 되는데요. 그런 값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1이 들어왔다는 것은 허스키렌즈가 그 학습한 첫 번째 대상을 이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1이라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으면 이제 앞에 어떠한 이제 중요한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RC카를 멈추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허스키렌즈를 이용할 때는 허스키렌즈에서 사용했던 이런 구문들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